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창업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 제가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 가서 멘토링 하면서 과연 창업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점검을 제가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주로 적용했던 것이 비즈니스 모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킴버스의 9 블락스 이론이 있는데, 9 블락이 뭐냐면 9개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과연 창업하려고 하는데 9개의 항목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준비 안 돼 있으면 또 서로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갖춰질 것인가 대해서 상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이런 캠퍼스의 9 블락스 이론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회사들 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들도 내가 이와 같이 9개의 모델을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한번 반성을 해보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몰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나도 한번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창업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그 항목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면 어떻겠냐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인 블락스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항목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었어. 하나의 A4 용기를 만들었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부족할 것인가? 무엇을 해왔는가? 무엇을 앞으로 더 준비할 건가를 반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캔버스 9 블락스는 총 9개의 모델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써봤습니다. BP, GR, CS, CN, RS, KA, KP, KR, CT인데요. 이 중에서 RS까지는 외부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 KA와 CT까지는 내부와 관계된 겁니다. 내부, 외부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선 단어만 우선 살짝 보면, VP는 뭐냐면 Value of Proposition, 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고객들한테 내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CR, Customer Relationship, 고객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CS, Customer Segmentation, 고객을 어떻게 부유할 것인가. 타겟 고객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채널,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어떻게 다가갈 건가. RS, Revenue Stream, 내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익원이 뭐냐, 수익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거고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핵심 가치 제공하기 위한 키 액티비티, 내가 해야 할 활동은 무엇인가. 키 파트너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나 혼자 할 것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8번째는 키 리소스, 이와 같이 핵심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면 재료가 뭐냐,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가 그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 구조인데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지원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 원가 구조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9개 모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VP, CR, 마지막 CT까지 이 코스트 스트럭처까지 제가 창업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기업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하나하나 볼까요? 맨 처음에 나의 핵심 가치를 무엇인가? 현재 고객들한테 내가 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라는 거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내 커피를 판다면 어떠한 커피를 팔 것인가, 자동차를 만든다면 내가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팔 것인가, 바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고객들한테 어떠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럽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객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가 아무리 나는 좋은 가치가 있다, 내 훌륭한 제품이라 훌륭한 맛을 가진 커피라 하더라도 고객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에 있는 환자들은 커피를 꼭 10개 타서 물처럼 마시는데 나의 커피 가치는 뭐 안전 진한 커피다, 뭐 에스프레소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진한 커피를 제공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그에 맞게끔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리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내 가치만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아니해야 돼. 고객이 과연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 고객이 필요한 거의 방향에 따라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아가서 내가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그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나의 핵심 가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고객은 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은 다양한데 어떤 고객은 이걸 원한다, 어떤 고객은 저걸 원한다, 어떤 고객은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각각의 고객에 맞는 것도 내 가치,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 나의 제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고객에 따라 다양한 나의 핵심 가치를 전달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을 제가 제목을 잡아본 것은 타겟 고객,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 근데 원래 이 세그멘트는 고객 분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이한 가치, 나이가 뭐 다른 사람 한다고 그 가치를 나도 그대로 따라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제품을 이와 같이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 고객을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뭐 그런 고객들, 어떤 또 기업을 따지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소기업이냐, 또 여러 가지 고객이 있잖아요. 그 고객 분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거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똑같이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라 하더라도 우리가 타겟 고객이 다르잖아요. 내가 만든 이 커피가 만약에 뭐 다이어트하는 커피다. 이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트가 되는 커피가 있다면, 내 핵심 가치가 다이어트 커피라면 이러한 커피를 먹는 수필로 하는 타겟 고객이 누구냐, 그런 걸 잘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 있죠. 만약에 어떤 뭐 요트를 만든다, 요트 장비를 필요한다. 그럼 요트 장비를 필요한 고객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통상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뭐 4만 불까지는 골프를 하고 4만 불 지나면 뭐 요트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 요트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누구냐? 그 타겟 고객을 잘 설명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제품을 만약에 말을 키운다. 그럼 이 말을 수요하는 층이 누구냐? 고객을 잘 분석해서 고객이 누군지 아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뭐냐면, 이와 같이 고객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고객,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냐, 그것도 살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서비스 업종, 은행권 뭐 여러 가지 살펴보면 자꾸 산토끼, 집토끼라는 랑이 만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산토끼는 잡아놓으면
뭐 어디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갑니다. 집토끼는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뭐 그런 말 속담에 있는데 뭐 잡아놓은 고기에 뭐 어항에 뭐 먹이 줄 필요 있느냐? 잡아놓은 어항에 고기에 고기 안 주면 먹이를 안 주면 고기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집토끼를 잘 관리해야 이 고객이 파생을 일으켜서 또 다른 고객을 또 잡아오거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사람은 업을 한다. 그러면 업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기난되면 업은 뭐냐면 사람이 하거든요. 동물이 절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업이란 것은 굳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관계를 잘 다뤄야 됩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도움을 잘 받고 내 도움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이 파생을 일으키지 자꾸 뭐 집토끼 별로 영양이 없다 해가지고 자꾸 산토끼 잡으러 가봐야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집토끼를 과연 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제가 살펴본 것이 세 번째 채널 고객 접근 방법입니다. 고객 접근 방법이 뭐냐? 어떻게 그러한 내가 그 고객을 아까 타겟 고객을 선정했으면 그러한 타겟 고객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고객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시장이 오프라인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냐? 바로 3대7로 범위로 따라가야 됩니다. 3대7로 따라가야 됩니다. 3대7로 분석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오프였지만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항상 오프라인 시장만 또 고집하면 안 되고 또 온라인 시장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적재적소를 해야 되는데 3대7로 고객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고 이같이 고객 확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적재적소로 발표해야 되고 또 고객을 이 고객 타겟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정해졌다면 이 고객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 다른 표현은 마케팅이죠. 마케팅. 내가 선택된 고객들한테 누굴 소개를 받을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내가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마케팅 전략도 필요한 거죠. 또 온라인을 팔 것인가, 오프라인을 팔 것인가, 또 쉽게 말해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최고로 중요한 거는 찌라시도 괜찮다. 찌라시가 뭐냐면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건데 그런 것도 좀 가치가 있고 하여튼 플랜카드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라면요. 고객 유지 대책이다. 바로 그런 내용인데 고객 유지 대책이란 말이 뭐냐? 그 다음 이제 고객 유지 대책이 중요한데 이제 기존의 고객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기존 고객을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을 확보를 했으면 한 번으로 마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업은 사람이 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 해준다 어떤 그런 고객을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하는 방법이 뭐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고객을 유지하는 방법은 막말 얘기했어. 안부를 여쭤보는 전화도 중요하고 가끔 식사도 대접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끔 선물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물을 줬다. 한 번 주고는 땡치면 안 됩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계속 주다 보면 다음엔 안 주냐? 그거 서운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잘 생각하고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고객 유지, 커스텀 릴레이션, 고객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물질질이든 전화든 선물 공세든 이거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한시적이란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객한테 필요한 제품을 끊임없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은 내가 만약에 찬물이 필요하다 하면 찬물을 계속 줄 수 있는 더 나은 제품을 줄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필요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픈데 밥 숟가락을 놓을 수 있습니까? 고객 유지 대책은 그러한 선물 공세, 안물 공세보다 그 고객이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전거 타는 고객이라면 예를 들면 다음에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싶다. 차를 타고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이 필요한 걸 순간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그 고객이 맞는 서비스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고객들한테 그것만 계속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고객이 뭘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서 하여튼 밥 숟가락을 배가 안고 보도록 항상 그 고객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RS 수익은 받는 방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수익은 받는 방법, 캐시냐, 신용카드 등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겁니다. 뭐냐면 중요한 게 레비뉴 스트리트 따질 때 어떤 한 고객이 똑같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D마켓 할 필요는 있습니다. D마켓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하더라도 그 수익은 만약에 내한테 가까워지면 1%밖에 안 준다. 어떤 고객은 내한테 5%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D마켓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나은 가치한테 또 창출하면 되는 거죠. 이 수익은 그렇습니다. 이 해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봐야 되는데 물론 캠퍼스 9 블락스 이론이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혜원 선생이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은 받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객들한테 내한테 과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은 나한테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원뜻은 그런 겁니다. 레베뉴 스트림이라는 뜻은 내가 제공하려는 어떤 가치의 고객은 나한테 돈을 주느냐, 지불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잘 개발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 테마는 고객들은 이래같이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가 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 분석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석해서 내가 가치 창출하는 고객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은 점점 D마켓을 하라는 거죠. D마켓을 잘하면 그렇다 해가지고 서서하게 회사를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서서하게 회사를 떠나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분 좋게 떠나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업체가 우리 직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이 고객들한테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 그러면
그 고객,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1단계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이라면 만약에 그 어떤 자동차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보통 1,000만 원에 판다면 이 고객 도움 안 되는 고객은 그럼 어떻게 파느냐? 2,000만 원에 팔으라는 거죠. 2,000만 원에 팔면 이 사람 우리한테 물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 유도를 한다 이거죠. 그럼 나는 그걸 1,000만 원 다른 데 쉽게 팔 수 있는데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D마켓 다 필요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왜 당신은 이 2,000만 원 팔 수밖에 없냐? 이 사람 나름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 차는 당신한테만 특별하게 좋게 만들었고 이렇게 당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만들었다. 그래서 사보면 좋다. 그럼 사기 싫다. 그럼 자연히 가거든요. 이게 바로 디마켓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것도 이 디마켓이거든요. 다른 고객한테는 내가 가치를 주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줄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더 줬을 때 더 효과적이라면 이 사람한테 주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분 좋게 다른 데로 유도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 말은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항목을 볼까요? 이제는 앞에까지는 이제 외부 고객이라든지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따졌다면 이제는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키 액티비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나의 핵심 가치 제공을 위한 우리 활동은 무엇일 것인가? 내가의 활동은 무엇일 것인가? 그걸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피를 판다. 오늘 자꾸 커피 얘기를 하는데 뭐 커피가 요즘 대중이니까 커피를 활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뭐 나만의 커피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다시피 이 커피라는 것은 다양한 수요층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에 현혹될 필요도 없이 나의 가치가 할 수 있는 커피를 제조하기 위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놨다가 만약에 내가 아프다 못한다. 그러면 누구와 와서 아르바이트생이 와더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다 체계를 잡아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문을 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 피해를 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메뉴를 만들어 나가요. 누가 와도 이 메뉴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메뉴 관리를 잘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치 제공을 위한 나의 활동이 하나만 있느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 딱 다 메뉴를 만들어 놔서 누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살펴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키 액티비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우선 나이가 핵심 가치 제공하기 위한 우리들의 활동은 뭐냐? 일단 메뉴를 만들어 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면 이제 키 파트너스 조력자들입니다. 조력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천지인삼미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늘과 땅, 사람을 따졌을 때 어떤 창업을 하거나 도전할 경우는 천지인 세 가지를 잘 갖춰 넣었을 테라. 천은 뭐냐면 시기거든요. 시기. 어떤 사업을 하고 살 때 시기가 도달해 왔냐는 거죠. 시기가 잘 도달해 왔느냐. 시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업하는데 학생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공부할 학생이지 창업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냐고 공부하는 학생이 사업한다, 일한다, 아르바이트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시기는 그렇게만큼 열심히 갖춰 놓으라는 거죠. 그 다음 지는 뭐냐? 바로 땅을 말합니다. 땅. 지금 사업할 공간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업할 공간. 사업할 공간이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인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내가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뭐 어떤 길을 간다고 말했을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이 함께 가라고 말했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는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를 표현하냐면 바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어떤 하는 사람을 시킬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짓면 이제 벽돌도 만약에 쌓아야 된다면 이 벽돌을 쌓아야 된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벽돌 쌓는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 벽돌 쌓아서 하나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집에 내가 나의 하나의 작품을 한번 남겨보겠다 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내 한 예술, 나의 작품을 남겨보겠다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죠. 또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예는 두 가지 사람입니다. 식당을 하나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사람은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식당을 위해서 하나라도 깨끗한 접시를 내어주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2개월 지나면 이 사람은 돈밖에 안 생기지만 이 사람은 돈 위에 이 사람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 마인드를 잘 보고 반드시 면접을 거쳐보고 최소한 3개월은 같이 일을 해보라는 거죠. 3개월 같이 보고 안 되면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겁니다. 같이 과연 이 마인드가 뭐냐?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온 사람은 그런 사람 뽑지 말라는 거죠. 돈은 이 사람이 안 벌어줘도 다른 사람이 벌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돈 벌려고 온 사람 뽑지 말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어떠한 마인드로 일하러 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은 일을 스켜보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잘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아라는 거죠. 이와 같이 창업할 경우에는 일단은 내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항목을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Key Resources, 필요한 자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필요한 자원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가 따지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자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YS는 건강은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지식은 빌리는데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같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지식은 남한테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필요한 건 자원 제로비를 아주 쉬운 예로면 제로비거든요. 이 말이 제로인데 이 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외국에서 조달할 것인가, 내부에서 조달할 것인가, 한국에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에서 그것도 조달할 것인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달할 것인가, 각종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개념을 따져봤을 때 또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자원 중에 필요 없는 자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계속 동일한 재료만 쓰지 말고 또 이러한 자원 이거보다 더 필요한 더 훌륭한 자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자원은 계속 고집하지 말고 계속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커피 하나만 예를 든다면 커피도 그렇죠. 뭐 기존에 어떤 자원이 계속 얘기만 조달하는데 근데 오늘 다른 커피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 그러면 그 재료가 뭔지 그것 하나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뭐 또 어떤 기계 장비가 있다. 그러면 그 자원이 매년 돈 가치가 없다. 그럼 가감이 자르고 다른 장비도 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것은 이제까지 제가 설명한 것도 계속 이 각 테마마다 한번 살펴보라. 바로 그겁니다. 항상 그것만 고집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트 스트럭처 원가 구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원가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아무리 내가 핵심 가치가 중요하고 또 중요하더라도 이것을 원가를 잘못 매겨가지고 판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우리가 원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직접 재료비도 있고 간접 재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이런 걸 원가를 잘 분석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원가 중에 여러 가지 원가의 가치가 만약에 다 계산해 보니까 만 원인데 팔기로는 9,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업은 계속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할 때 원가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원가 구조를 살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원가도 또 낮출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원가 차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가가 뭐냐부터 살펴보고 이 원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느냐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비용 중에 빼먹느냐 안 빼먹느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뭐냐? 바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회비용이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커피를 판다면 커피를 팔았을 때 하루에 드는 비용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커피를 팔지 않냐고 내가 다른 데 가가 일을 한다. 그럼 2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비용, 내가 커피 판매하면서 비용은 뭐냐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비용하는 거예요. 20만 원. 이는 20만 원 비용도 원가에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회비용은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다른 곳에서 일하는 거를 다른 곳에서 일해서 얻은 수익원을 얻는 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수익은 또 이 원가에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대 때 자유시장 경제 원리 입장에서는 뭐 수익이 최고 큰 것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회비용도 제대로 반영을 잘 해야 제대로 된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원가도 잘 봐야 된다고 싶고, 저는 또 저는 이런 가끔 또 그런 얘기 해줍니다. 뭐 이중성 뭐 상대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가격을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거죠. 획일적으로. 아까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뭐 관리액의 차원에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뭐
기회원가, 기회비용 다 얘기하는데 세상사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커피 얘기는 나오는데 요즘 커피집에 가면 다 메뉴판에 다 커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가 다 있다. 그럼 가격이 얼마 알아서 뭐잖아요. 저는 한 번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싶은데 가격을 몇 개 놓지 말라는 거죠. 나의 상품만 전시를 해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커피, 라떼, 뭐 여러 가지 커피가 또 있다면 가격은 이 가격표를 정해주면 메뉴만 정해주고 손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가라. 먹고 맛있으면 맛있는 만큼만 가격 주라. 맛이 없다고 그럼 주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피가 만약에 아메리카노 3,000원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3,000원이면 그럼 3,000원만 주고 내가 평상시에 파는 게 3,000원이면 그럼 3,000원만 주고 갈까요? 만 원도 주고 가고 뭐 5,000원 주고 가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원가 잘 분석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또 수시 변통이라 시대가 변하면 제도가 변해야 제도가 변해야만 또 되잖아요. 그렇지. 원가를 따질 때 한 가지만 따질 필요가 없다.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원가 구조를 따질 때 한 번적으로 가격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 제일 중요해요. 이와 같은 커피라든지 서비스 계통 뭐 상담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 원가를 가격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소비자들한테 주고 싶은 만큼 주고 가라.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상 비즈니스 모델 9블락스 캠퍼스 9블락스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9개의 항목들이 되어 있어. 하나의 A4 용지에 잘 써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씩 살펴보고 좀 메모를 해보고 또 뭐 스포티지 용지 적어서 칠판에 붙여놓고 과연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 것 같고 또 기존 사업하는 분들도 이와 같이 9개 초심에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고객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9개 나름대로 제가 또 살펴봤지만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남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따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또 스스로 또 달리 해석도 또 해도 됩니다. 같이 9블락스 이론을 9개만 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잘 갖춰 놓으면 창업하는 데는 지장 없고 또 기존 기업들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